안녕하세요. 세종학원의 해송고 내신 전문반 이수영입니다. 올해도 2023년 설명회를 끝내고 이제 에듀얼에 올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중간고사가 나올까, 그리고 작년에는 어땠나 어머니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영상을 찍습니다. 3월 모의고사 이제 가면 3월 모의고사가 먼저 시작되고 모의고사의 1등급이 나오도록 일단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 영상에 관심이 있게 어머니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이제 목요일, 토요일 시간표고, 목요일 날 6시부터 8시, 그리고 플러스 이제 듀티 시간, 자기가 암기하고 가야 될 시간하고, 토요일은 12시에서 2시, 플러스 이제 듀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히스토리가 있는 영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정에서도 해송을 한 해, 뭐, 두 해 가르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럼 2022년만 결과만 얘기하자면, 보통 방문은 100점도 많았고, 그리고 영어 토탈 전교 1등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해송은 드디어 마침내 작년에 이제 고2 학생이 1학기 토탈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수행도 어려웠는데, 전교 1등을 배출했고, 고1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문제씩 놓쳐서 전교 6등을 이제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해성고는 저랑 공부해서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성고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면 중간고사는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의 60점, 70점대 이제 이렇게 되게 못 보고 이제 와서 보통 그런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같이 이제 내신답게 공부를 해주면 25점이 보통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몇몇 학생이 그랬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송은 되게 중요한 게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면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전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내신을 내신답게. 그냥 자기 영어 실력만 믿고 내신을 내신답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서.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25점 상승을 했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일단 하는 학생이 수영이와 배우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 시험 범위와 유형은 내신 영어는 이제 중학교 거는 잊어주세요. 중학교 거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거에 비해서 고등부는 내신이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보자면 고등부에서는 내신하고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머니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수시와 관련되고 상대평가야.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고 얘가 등급이 매겨지는 게 일단은 지금 내신이고, 그러니까 내신은 좀 그러니까 실수 하나 하면 1등급이 3등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쭉쭉쭉 영어를 보면서 독해를 풀어내는 힘.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 이미 고등부 거 하고 얘는 수능을 하나 틀렸다, 수능을 뭐 두 개 틀렸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 유창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내신이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그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유창성을 가진 학생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내신이 1등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에브리는 단수이기 때문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대열가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점. 얘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죠. 대열 하나 썼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6점이면 보통 진짜 등급이 두 등급 떨어져요.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이 됐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와 유형은 학교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한 교과서 두 과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교재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러면 해석의 차이는 뭐냐? 고난도 외부 지문이 들어가요. 보통 외부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교재.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첫째도 부교재, 두 번째도 부교재, 세 번째도 부교재.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부교재가 50에서 거의 70%. 그러니까 기말 같은 경우는 70%에 육박하는 부교재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재를 못하면, 부교재를 안 하면 거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부교재도 쉬운 게 아니라 올림포스2나 리딩 파워2. 올림포스2나 리딩 파워2는 EBS 교재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림포스2를 했고, 2022년에는, 2022년에 리딩 파워2 2학기 때, 그리고 2021년에 올림포스2를 했어요. 시험 유형은 가장 제가 해송을 좋아하는 시험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유형과 동일하게. 그래서 뭐 주제, 제목, 그다음 어법, 어휘, 그다음 빈칸, 흐름, 삽입 이런 순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장 타당하게 나온다. 그럼 문제가 쉽고 어렵고는 다 어디서 되냐? 주관식. 주관식도 보통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그렇게 내요. 그러면 단답형하고 서술형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꼭 요게 들어가요. 어법, 어휘. 그래서 어법을 이제 문장을 주고 틀린 부분을 찾아. 틀린 부분을 찾아서 맞게 고쳐. 이게 꼭 들어가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반드시 기필코 꼭 들어가고 그다음 어휘도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dangerously 작년 같은 경우는 voice. voice가 이제 동사로 목소리를 내다 그런 뜻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형 쓰는 게 있더라. 그리고 문장 배열은 보통 외우면 문장에 이게 단어가 다 제시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하고 지우고 그러는 거. 이제 4번, 5번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4번부터 5번 하면 평균이 이제 45에서 50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술형에서 이제 다 주지 않고 두 단어 같은 걸 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동태로 내야 되는 비동사를 첨가하거나 to를 첨가하거나 without 같은 걸 첨가하거나 그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되고 5번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읽고 나서 주장이 뭐니, 요지가 뭐니, 그거를 영어에 맞게 써. 그럼 라이팅의 실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단답형하고 서술형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여기가 한 개, 이게 완전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거를 1번, 2번, 4번 틀렸어. 그럼 1번을 틀렸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1번을 왜 맨 뒤에 했냐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어휘가 패러프레이즈 된다. 근데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문법도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문법도. 만약 구가 나왔으면 절루, 절이 나왔으면 구루.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에서 made from bamboo 이렇게 몸으로 만들어지다. made from이 교과서였어요. 그럼 거기선 them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them을 넣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made them이 아니죠. 이럴 때는 making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뭐 이거는 문법도 뭐 했다? 변형해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웠지만 문법도 바꿔 나와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1번처럼 내가 every야. 그럼 there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문법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demonstrate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면 뒤에가 완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with보다 technology까지 둥글게 묶고 뒤에 some of the old ways가 주어면 여기가 동사 부분이 돼야 돼요. 그 still be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may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어법을 봤을 때 자기가 아, 이거 문장이 이상해, 문장 구조가 이상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문법은 자기께 돼야 자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술형 타입 1과 서술형 타입 2를 보시면, 서술형 타입 이게 다 이제 해송에서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본문에서 찾아 어법에 맞춰 고쳐 쓰시오. 이런 문제가 서술형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5개나 이렇게 한 연도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Company should let workers have more control. 그래서 throughout the day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를 본문을 그대로 외우는 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주장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신 만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체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 가지 막 짜잘짜잘 어려운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원리를 완전히 체득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 extensive,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래서 해석어의 가장 큰 특징은 패러프레이즈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강화됐다라는 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할 수 있어? 너 이런 단어도 알아?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교재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읽고 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영쌤이 이해를 시켜줬을 때,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 원리를 internalize, 체화해야 된다. 이런 거. 해성에서는 문법을 못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해성고 시험 경향 변화는 어떠냐? 2021년 이게 이제 중간고사.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1학년 경향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작년 거고, 그리고 그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아마 요번 고1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요번 그 시험범위 아닐까. 그러니까 능률은 1, 2는 항상 똑같고, 그다음 3월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그다음 리딩 파워 기본. 일단 리딩 파워 기본이나 아니면 올림포스 1. 다시 리딩 파워 기본. 이게 2학기 때 올림포스 2를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올림포스 1하고 리딩 파워 2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때 21년과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딩 파워 기본을 하고 2학기 때 올림포스 2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교재가 빨리 정해져야지.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부교재이기 때문에 부교재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교과서를 완벽하게 인류가를 웬만큼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이제 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 100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모의고사 이제 또 시험 대비로 들어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부교재니까 부교재는 이제 들어가면 학기 초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 리딩 파워를 할 것이다. 올림포스를 할 것이다. 일단 그거 정해지자마자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제 외부 지문 들어가고요. 네, 해동과의 시험 특징은 점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교재의 비중이 높다. 어려워요. 부교재 자체가 읽어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교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교재일수록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고, 또 같은 표현을 찾아라 그랬을 때 영어로 된 표현을 알아야 되고, 모의고사 수업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 수영이가 해준다. 모의고사 수업을 해주지 않고 시험은 패턴이 비슷해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해성고 시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성고는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어. 한 60점의 준비를 했어. 그럼 60점 나와요. 90점의 준비를 했어. 정말 힘들게 했어. 그럼 90점 나와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지가 저는 되게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성고는 중요한 걸 타당하게 아주 잘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나오니까 외부 지문도 나왔으니까 학생한테는 물론 어려워요. 왜냐면 내신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공부를 막 해놨으면 100점 나와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성고 학생들은 보통 내신 때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건 기본 실력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되어진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보통 이게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make up for 이렇게 외우면 이걸 선택지에서 같은 말을 찾는 건데 compensate for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 기말이 어려웠던 mutual이면 reciprocal, 이게 상호간에 뭐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고3 수준의 시험이 단어들이 1학년 내신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intentional, 의도적인 거, deliberate도 이거 의도적인, deliberate는 뭐 고의로 의도적인, 곰곰이 생각하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성고 시험은 제가 여기 5개 쓴 게 다예요. 그러니까 부교재가 엄청 비중이 높다. 50% 아니면 70%까지 있더라. 근데 부교재는 엄청 어려운 거를 선정하더라. 지금 그래서 고2,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내가 지금 1학년이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 학년이 1학기 때 올림포스 2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년 되니까 올림포스 2까지 해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EBS에서. 그래서 비상교육에서 비상하게 낸 이상한 부교재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애들이. 고3이 보는 부교재였어요. 고3이 보는 문제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교재는 점점 어려운 걸 잡고 있고, 하지만 비중은 높아서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수영이가 일단은 모의고사 해주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주고 시험 봐주고 그다음 문제 주고 문제 풀고 예상 문제 풀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모의고사도 그 부교재 다음에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다음 모의고사도 또 서술형도 냈어요. 서술형도 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단답형이나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업을 해주지 않은 건 서술형을 안 냈거든요. 예의상. 근데 이 작년에는 이제 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패턴 항상 같더라. 그러니까 출제 패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신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영어 실력은 일단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패러프레이즈에서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해성고의 시험 특징 끝이에요. 그럼 작년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다 이제 올렸는데,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 25문제랑 보통 이제 5문제가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나와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해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범위가 많아졌다. 범위가. 그러니까 두가에다가 3월 모의고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11강. 이래서 11강이면 한 강에 지문이 4개예요. 그럼 벌써 부교재만 하더라도 44개예요. 그럼 44개를 다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외울 수 없으니까 분석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패턴은 그러니까 항상 동일했다. 하지만 난도가 높은 교재를 채택하더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이 어휘예요. 얘네는 수행을 어휘로 봐요. 부교재 어휘, 그다음에 그 교과서 어휘를 수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주세요.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휘 외우고 거기 나온 문법 부분 하고 제가 분석 수업 잘 해주고 분석 수업을 해주면 그거에 기반으로 학생들은 워크북이라고 빈칸도 하고 동사형 연습하고 어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를 풀고 제가 이제 해송고 적중 예상 문제 이제 끝에 보통 2주 남기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기가 약한 부분도 알 수 있고 실수를 또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월크북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끝판왕이, 월크북의 끝판왕은 영작 연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줄줄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교과서는 선생님 한두 문제 나오고, 뭐 많이 봤자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줄줄줄 외워야 합니까? 외워야죠. 외워야죠. 왜냐면 서술형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1등급.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도 외워야 된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 심화 문제,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별 예상 문제. 학교별 예상 문제는
딱 이제 해송의 범위에 맞게 교과서 2개, 부교재 들어가고 뭐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대로 중간고사의 그대로 형식. 그러니까 가장 애들이 필요한 게 중간고사 때가 필요해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러니까 예상 문제에 만약에 95점이 나왔어. 그럼 학교 시험도 95점, 98점 이렇게 나와요. 진짜. 방문영어도 마찬가지예요. 95, 98 이렇게 하던 녀석이 100점을 나와요. 100점이. 그러니까 해송은 100점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외부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방문은 외부 지문이 작년 4번, 4개 있어서 중간, 기말에서 한 해만,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만 외부 지문 낼 거야. 일주일 전에 얘기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해송은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1, 2월에는 뭐 해야 되냐? 1월 갔고요. 지금 2월도 되고 있고요. 그럼 2월에서 각기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법. 일단은 문법이 약하면 절대 해송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내신에서 점수가 1등급이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법,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 단어는 여기서 외우고 저기서 외우고 하여튼 단어는 안주나 서나 단어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야지 아까 바꿔서 나오면 아 이것도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은 일단 내신을 위한 기본 실력은 문법하고 어휘예요. 문법하고 어휘. 그리고 이제 3월에 들어오면 3월에 이제 공부를 내신 공부. 제가 아까 그랬잖아. 범위가 엄청 많다. 범위가. 그러니까 작년 1학년들이 고2랑 고1이랑 범위가 똑같았어요. 급기야는 고1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범위는 많은. 왜냐면 모의고사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안 해주니까 부교재만 쭉쭉쭉쭉 나가면 부교재가 훨씬 이렇게 많은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의고사 하랴, 부교재 하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미리미리 2월 달부터 미리미리 익숙해지고 부교재 정해지면 부교재 완전히 너무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고사 때 안 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해성고 학생들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와서 내가 어떻게 영어가 이런 점수가 나와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울지 않도록 저는 이 첫 단추, 대학의 첫 단추가 이 내신의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내신의 첫 단추는 일단은 해성고는 수험생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해성고는 제가 너무 많이 올렸고 너무 많이 결과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수학이나 국어가 다 같이 갖추어져야지 대학도 좋은 데로 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거는 다 빼고라도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안 나와.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저랑 와서 공부를 하면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2등급. 그러니까 3등급은 1등급씩 그렇게 오르고 4등급은 2등급씩 오르고 그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를 잘 껴서 와서 저랑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해요. 내신 1등급의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폴트 값이 학생의 영어 실력. 그러니까 얘는 뭐 독해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외부짐을 맞을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 아까 이 양이 너무 많다. 양이 다 많으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 수업을 하면서 이게 중요해, 이게 별표, 이거 완전 존준 암기. 그러면 일단 별표 치고 그거 하면 해석 영상 그대로 내요. 왜? 중요한 거를 내시니까. 중요한 걸 내니까 일단 분석 수업 열심히 하고 학생이 열심히 좀 암기 좀 해주고 문제 좀 풀어오고 그다음에 서술형은 좀 암기를 좀 하고 그리고 자기가 라이팅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서술형에서 상위권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학생들 과제 몇 퍼센트 했어요. 단어 뭐 패스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보내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70%, 60%네. 너 리테스트네.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씩, 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는 열심히 강의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도 관심을 갖고, 그 삼박자가 있어야지 저는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정규 1학기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토가 일단은 시간표고, 2월 9일 날 개강을 하고요. 2월 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을 세우고 단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난 문법도 돼 있고 단어도 돼 있어요. 그러면 3월에는 꼭 오셔야 돼. 3월에는. 3월에는 일단 첫 단추를 수영이와 잘 껴서 중간고사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고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해야 돼요. 중간고사는 놓칠 수 없다. 중간고사 놓치면 운다. 울지 않도록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주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의 목표고 취지고. 그러면 2월 4일 날 오면 2월 9일이 개강이고 2월 4일 날 오면 수영쌤이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내 실력은 오면 이제 어휘는 어느 정도, 문법은 어느 정도, 그다음 독해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전반적으로 영어의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들께 상담 전화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스타트잖아요. 제가 매년 설명을 할 때 느끼는 게 어머니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학생의 첫 단추는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수시에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것도 중간고사고 그리고 학생의 그게 있잖아요. 스피릿이 있잖아요. 스피릿. 기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기가 꺾여버리면 이제 계속 3년 내내 할 에너지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험을 자기가 좀 잘 보고 자기의 스피릿을 살릴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해성고는 이수영과 함께 하시면은 제가 후회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올해도 강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